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수원이 오늘 경주 본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한수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3년 내에 이 협력기업 100개 유치 등 경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경주시대가 드디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에너지를 경주에서 경주와 함께 만들겠다는 각오에서 뉴앤클리어 에너지 실크로드라는 기념 슬로건도 발표했습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경주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며 3년 내 협력기업 100개 유치 등 경주 종합발전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회사가 경주시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경주 시민께서 체감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을 만들고 지역 주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경 장학관, 한수원 여자 축구단 등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규모의 원자력 행사를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주시는 실질적인 경주 발전을 위해 한수원이 든든한 동반자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말 이게 꼭 이행이 되어서 우리 경주가 한수원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도 한수원 경주시대에 발맞춰 경북 동해안을 원자력 클러스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심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로 벨트로 돼서 거기서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도 들어오고 또 학교도 그렇고 또 R&D 기관. 한수원 본사 이전은 지난 2005년 방패장 경주 유치를 계기로 추진됐고 이후 입지 선정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을 빚다가 10여 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경주에 자리 잡게 된 한수원이 앞으로 지역 상생과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를 맞아 연속기획으로 기대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첫 순서로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효과와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을 수용하는 대가로 한수원을 유치했고 올해 초 본사가 완공되며 한수원 경주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면서 직원과 가족 등 2천여 명이 경주로 이주해왔습니다.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수원 이전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활동, 이런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매년 수백억 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세로 180억 원의 세금을 걷어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세수 정도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 지원을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특히 한수원은 경주시와 일자리 10% 늘리기 협약을 체결해 고용 창출에 힘쓰기로 약속했고 100개의 연관 기업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1,000억 원의 경주시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역 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상생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경주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같이 한수원이 이제 경주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포항 김포 노선 재취항을 오늘자로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중단 22개월 만인 다음 달 3일부터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운항하게 됩니다. 운임은 주중 6만 5천 원, 주말 7만 5천 원으로 KTX 포항 서울 운임보다 비싸지만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포항공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철강 경기에 이어 포항 지역 주택 경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대부분의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최고 106대 2, 평균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GS건설의 차이. 그러나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미분양 물량이 100가구가 넘습니다. 프리미엄도 거의 사라지고 분양가 이하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분양한 우방센터럴의 분양률은 60%선, 이달 분양한 신문덕 코하루도 무더기로 미분양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3월 말 현재 1000여 가구로 지난해 말 650여 가구보다 증가했습니다. 공급 과잉과 인구 정책, 그리고 대출 규제 계획 등으로 앞으로도 미분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 상승률 자체가 작년부터 꺾이기 시작한 데다가 최근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분위기상으로 좀 가게들이 구입 수요를 좀 늦추는.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거나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도 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한 10월 달 정도는 한 3억 3천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한 3억 정도 해도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올 들어 포항시가 승인했거나 사업 승인 검토 중인 아파트만 현재 9개 단지에 5천여 가구. 지난해 10,000여 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난 2012년과 13년, 14년 전체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오는 2018년 입주 물량은 8천여 가구로 평년의 4배나 돼 아파트 거래와 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기존 8.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포항시 장성동과 용흥동, 학잠동 재개발 사업이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15%로 낮추면서 지방도 12%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경상북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합니다. 하지만 경북만의 특화 전략이 보이지 않는 데다 뚜렷한 타깃층이 없고 중국 관광객을 받을 인프라도 빈약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노래와 춤, 전통 무용에 중국 상하이 시민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현지에서 마련한 붐업 이벤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주말 상하이 번화가에서 6시간 이벤트를 열었고 이틀 뒤인 어제는 안후이성과 관광 MOU를 체결했습니다. 관광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서로 제시하고 또 각 시도의 특색, 문화, 산업 이런 것들 중국과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해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북에서만 100여 명의 인원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3박 4일 중 관광 홍보 행사는 단 2차례, 관광 MOU는 국장급의 협약.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는 단 한 곳뿐이었고 경상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의료 관광은 교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의 해는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 따라 2년 전 결정됐지만 경상북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기인 이제야 붐업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경북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뭔지, 주요 타깃층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시도가 달려들고 있는 기업 포상관광, 중국 현지의 합작병원 건립까지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의 한 발 앞선 의료관광을 경상북도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쟁관계를 갖다가 가지지 말고 의료관광인 같으면은 대구에서 의료관광객을 유치를 했는 것을 갖다가 경상북도에서 문화자원들이 충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중국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도 미비합니다. 중국과 한국 정부가 지정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가 경북에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자연체험,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확보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단기 이벤트에 치중하기보다는 중국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추적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공식 조사를 통해 피해 등급을 받은 대구 경북 피해자는 모두 33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구입에 따른 잠재적 피해자 규모는 대구는 35만 명, 경북은 1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울진군 온양리 인근 해안가에서 68살 김모 씨와 66살 홍모 씨 등 남녀 2명이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2명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없고 소지품도 없는 상태였으며 남녀 모두 옷과 신발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지문 감식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철강사 중 현대제철의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고 포스코는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기준 11,263명으로 지난 2014년 말에 비해 510명, 4.7% 늘었고 반면 포스코는 832명이 줄어든 17,0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6월 현대 하이스코 합병으로 직원이 늘었고 포스코는 정년 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수입 쇠고기로 수요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등급 한우 지육의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은 19,248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올랐습니다. 한우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 3월까지 쇠고기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2% 증가했고 한 대형마트의 수입 쇠고기 매출은 15% 증가했지만 한우는 4.7% 줄었습니다. 6월 전후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김관영 경북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총선 참패 후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에서도 외부 인사 영입 방안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김형호 전 국회의장,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함께 친박, 비박계 의원들과 친분이 많은 김관영 경북지사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세찬 바람까지 불었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고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하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초속 10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불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내리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10에서 30mm, 울릉도 독도에서는 5에서 1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 날씨 참 험악했는데요.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서 북동풍이 불고요. 물결도 2에서 4m까지 높게 일었습니다. 내일까지는요,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덕과 포항 10도, 경주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울진 13도, 포항과 경주 15도로 내일도 서늘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 내리는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는 8도, 독도 10도, 한낮에는 울릉도 13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에서도 오전에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축산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을 축산농장 일제 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특별 소독을 하고 도축창과 사료공장을 중점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 17만 2천여 마리가 살처분됐고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